1학년 통합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46쪽, 147쪽 생명 시스템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는 부분부터 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 개념은 생명 시스템, 세포, 세포 소기관입니다. 학습 목표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교과서 146쪽을 가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첫 번째인 생명 시스템과 세포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 시스템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외부 환경 요소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생명 시스템은 역학적 시스템, 우리가 배웠던 지구 시스템에 이어서 그 생물계를 이루는 그 시스템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라는 기본 단위는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세포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바와 같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물과 식물과 같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인 단세포 생물과 두 번째 개념인 다세포 생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모여서 그 같은 세포들의 모임인 조직을 이루고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며 하나의 객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과정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게 146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46쪽의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이란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체가 물, 공기, 빛과 같은 외부 환경 요소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생명 시스템이라고 한다. 두 번째,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다 라는 것을 배웠고요.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로 이루어져 있다.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고요. 이런 세포 중에는 핵막 없이 DNA가 세포에 그냥 흩어져 있는 원핵 생물이라는 것도 있고요. 단세포 생물이지만 핵막이 있어서 핵이 존재하는 진핵 생물로 이루어진 생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물이라고 하면 다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체제라고 해서 책에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세포끼리 같은 모양,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비슷한 기능을 한 세포 덩어리들을 떼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는 것을 조직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기관, 조직들이 모이면 하나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임이 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기관은 위, 특정한 장, 이런 것들이 모두 기관이 되는 거겠죠.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생명체를 이루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개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거는 생명체의 구성체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지 뒤에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요.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체제는 동물과 식물이 조금 다르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는
동물과 식물이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는 구성 체계지만 동물은 기관 다음에 기관계라는 게 존재하고요. 식물은 조직 다음에 조직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성 체계가 약간은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동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보았던 익숙한 그림들일 거예요. 세포, 하나의 세포죠. 여기 세포들의 모임, 조직이 되는 거고요. 기관을 대표하는 것, 위다 그러면 위를 만들게 되면 위는 이제 소화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화기관계, 그래서 식도에서부터 소화를 시키는 모든 기관들을 묶어놓은 것을 기관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 동물이라는 개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은 유기적 구성 체제가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해면 조직이라는 걸 배웠을 거고요. 조직계, 그래서 관다발 조직계. 그래서 기관, 잎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뿌리, 줄기, 잎이 모여서 개체, 꽃, 식물이라는 개체를 만든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유기적 구성 체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146쪽은 정리가 되었고요. 147쪽으로 가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세포들이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기관을 이루면 생명체가 되고, 이 생명체는 우리가 배웠던 지구 시스템에서 생물권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생물권이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기본 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자, 147쪽으로 가보게 되면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기, 조사, 토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 기기를 사용해서 조사를 해보면 더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단어들은 찾아서 확인해보면, 찾아서 이것저것 읽어보고 영상을 찾아보게 되면 더 잘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한번 배웠을 텐데요. 세포의 기본 구조는 세포를 이루고 있는 외부와 세포를 구분짓는 세포막이라는 게 있죠. 세포막. 그래서 이게 세포다라고 알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세포막 안에 세포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게 누구다? 핵이다. 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우리의 유전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전 물질, DNA가 들어있죠. 그래서 세포의 중요한 부분은 핵 속에 넣어놨고요. 그 핵 속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면 그 유전 정보를 꺼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핵 바깥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 바깥쪽, 핵을 제외한 세포의 나머지 부분, 그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그 세포질은 약간 점성이 있는 그런 상태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핵심 개념인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굉장히 익숙하게 봐왔던 사진일 거예요. 여러분이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대해서 자, 구조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선생님이 첨부해 놓은 영상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배우고 나서 꼭 한번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세포. 자, 일단 동물세포를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동물세포는 세포의 중요한 부분인 핵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핵 속에는 우리가 배웠던 뭐가 들어있다? 유전물질인 DNA가 들어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그 핵심 개념이 되는 게 바로 핵입니다. 그리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세포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포를 외부와 구분지어주는 것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우리는 그것을 세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포 안팎에 뭘 조절하느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아이. 이게 바로 세포막입니다. 물질의 출입. 그래서 세포 안에 필요한 것은 들여보내고 세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내보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세포질, 세포막, 핵. 이제 기본적인 세포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핵 속에 DNA가 들어있고 그 세포질에는 그 핵을 제외한 나머지 그 세포질 부분에는 세포의 소기관들, 세포가 하나의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기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확대시켜서 쓱 보면 이 그림이 과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그림을 보지 않고 시험 공부를 하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문제 거의 그림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 세포의 구조와 소기관이기 때문에 꼭 그림을 함께 알아두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그림과 함께 봐야 된다면 소세지 빵 또는 뭐 집신 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처럼 생긴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것이냐? 세포가 호흡을 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세포가 호흡을 하는 곳이다.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는데요. 호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호흡의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뭘 생산하는 데 있느냐? 호흡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다. 왜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느냐? 왜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느냐? 산소가 공급이 돼야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양분,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들이 그 산소를 받아서 호흡, 연소가 돼요. 파이어 하고 불에 타는 거죠. 그런 작용이 있어야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의 발전소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아이죠.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많이 들어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소기관을 보면 소포체라는 게 보입니다. 소포체. 소포체를 보기 전에 소포체 밑에 리보솜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리보솜. 리보솜이라는 기관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다음에 단백질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리보솜이라는 기관이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리보솜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단백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르몬, 효소, 그 외 모든 많은 것들이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리보솜에서 생산하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물질대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보솜은 세포질에 어디에 있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미리 점을 동그랗게 찍어놨어요. 여기 자세히 그림 보면 알겠지만 작은 점들, 이 점들이 바로 모두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여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곱창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막 관처럼 주머니처럼 겹쳐져 있는
소포체라는 아이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 소포체는 핵에 붙어서 곱창처럼 붙어 있는 게 소포체고요. 그 소포체 일부에 점의 형태로 똥똥똥 점의 형태로 붙어 있는 게 리보솜입니다.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생산됩니다. 단백질의 생산에 대한 정보는 핵 속에 있는 DNA가 주게 되고 그 DNA 정보를 리보솜이 받아서 단백질을 생산하면 그 단백질을 소포체가 받아서 운반을 하게 돼서 운반한 소포체가 어디로 보내게 되느냐. 여기 그림에는, 우리 책의 그림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 만들어진 단백질이 소포체를 지나서 여기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에 이름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름은 골지체입니다. 골지체. 그래서 골지체. 소포체는 만들어진 단백질을 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줘요.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운반하는 역할. 이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이 골지체로 빠져나가서 이 골지체, 생성된 단백질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곳이 골지체입니다. 그래서 골지체가 싸서 바깥쪽으로 단백질을 필요한 곳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골지체 역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분비, 단백질을 세포 외에 필요한 곳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해요. 골지체와 소포체는. 이 둘은 떨어져 나온 기관이기 때문에 생긴 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핵에 붙어서 곱창처럼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소포체, 그림과 함께 외워야 되니까요. 소포체가 떨어져 나와서 세포질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태의 부분이 골지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DNA, 핵 속의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받아서 단백질을 생성하는 곳은 어디인가? 당연히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어디로 가느냐? 소포체로 운반이 되고요. 소포체의 기능, 운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가는 곳은 어디냐? 골지체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서 분비가 된다 라고 해서 단백질의 이동 경로 알아두시면 다음 단원과 연관이 되어서 아주 공부할 때 유용하게 쓰일 듯 합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기관들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책에는 역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들 여기가 나와 있죠. 자, 식물세포에 있는데 여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액포라고 해서 액포. 이 액포는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가르칠 때는 되게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식물세포에만 있느냐, 동물세포에만 있느냐. 근데 식물세포에만 주로 크게 발달을 해서 식물세포에 주로 보이긴 하지만 동물세포에도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액포였죠. 그래서 액포의 주 기능은 무엇이냐? 액포의 주 기능은 노폐물을 저장하는 것. 노폐물, 물, 이런 색소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장소가 바로 액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 특히 나이가 많이 든 식물세포의 경우 액포가 크게 발달하는 걸 많이 볼 수 있고요. 동물세포는 생명활동이 아무래도 식물세포에 비해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액포가, 즉 노폐물이 많이 모여져 있는 경우가 식물에 비해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세포에도 액포는 존재한다. 노폐물을 저장하는 곳은 있다라고 꼭 외워두셔야 문제를 풀 때 훨씬 유용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이제 식물세포인데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공통으로 들어있던 소기관들은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식물세포에만 있는 기관 2개만 남았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아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엽록체, 그리고 세포벽입니다. 엽록체는 무엇을 하는 기관이었죠? 네,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기능, 광합성을 하는 기관입니다. 광합성. 그리고 세포벽은 세포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는 기능. 그래서 딱딱하게 잡아주는 기능. 세포, 식물세포들이 일반적으로 동물세포에 비해서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한 이유, 세포벽이 아주 단단하게 잘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포벽은 세포막 바깥쪽에 하나의 막이 더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막 바깥쪽에 하나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세포벽이고, 엽록체는 광합성이라는 것이다. 역시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림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토콘드리아의 경우는 소세지 같은 모양이었다면 엽록체의 경우는 주머니에 동전이 쌓여져 있는 것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데요. 광합성식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합성 과정식 한번 기억해서 써볼까요? 광합성 과정식.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포도당 C 6개, H 12개, O 6개의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됩니다. 자, 개수가 맞지 않지만 포도당을 특별히 화학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개수 없이 그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되는 과정, 그게 바로 광합성이었죠. 그래서 에너지, 포도당이라는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유기물의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기가 바로 엽록체, 광합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광합성과 반대의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답을 하신 분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얻은, 또 다른 영양분을 통해서 얻은 포도당을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면 에너지를 만들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보내는 곳,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호흡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미토콘드리아 호흡 과정은 엽록체의 광합성 과정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호흡 과정은 서로 반대로 에너지가 작용하는 과정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역시 뒤의 과정에서도 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미리 한번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다음 단어에서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 그러면 에너지 전환,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에너지 만드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 이 두 기관이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세포 소기관의 특징을 조사해 발표하자 이걸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통해서 내용을 알려줬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세포를 도시와 비교할 때 각 세포 소기관은 도시의 어떤 곳에 비유할 수 있을지 토의해보자. 그리고 그 까닭을 적어보자. 147쪽에 있는 해보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해보고 계셨나요? 자, 답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정리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굳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등교 계약을 했다면 지금 학습지로 유인물이 나가서 이 내용을 학습지로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PPT로 전달을 해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비교. 자, 핵의 주기능은 DNA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그 유전물질이 우리 몸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 핵 안에 들어서 우리 몸을 통제 조절하고 있다. 세포막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핵심 개념입니다.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핵심 키워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질 출입을 세포 내에 필요한 걸 받아들이고 세포 필요 없는 걸 내보내는 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 발전소, 에너지를 생산한다. 세포흡이라는 곳이다. 리보솜 역시 다음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다. 그리고 단백질이 어디를 통해서? 수송하는 통로인 소포체를 통해서. 그리고 골지체라고 해서 단백질을 필요하게 변형시키고 세포막으로 분비시키는 골지체라는 걸 통해서 이 단백질이 나가게 된다. 생성 과정. 그리고 액포라는 것은 물, 양분, 색소, 노폐물들의 저장 장소다. 주로 식물세포에 발달하지만 동물세포에도 있다. 둘 다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모두 존재하는 것들은 여기 액포까지였고요. 여기 보면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꼭 외워야 되는 내용이죠. 그것은 엽록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곳, 그리고 세포벽,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잡아주는 세포벽이 있었다라고 해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 이 두 가지 꼭 외워둬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7쪽의 해보기 여러분이 정리해 놓은 거를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를 도시와 비교할 때 세포 소기관은 도시 어떤 곳에 비유할 수 있을까? 자, 엽록체는 숲이나 생태공원 산. 왜냐?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를 도시나 세포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곳.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 발전소라고 했었죠.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핵은 세포를 조절하는 곳이죠. 통제 조절할 수 있는 곳, 시청이다. 세포막, 통행을 조절하는 곳이죠. 세포 안팎의 통행을. 그래서 도시 안팎의 통행을 조절하는 것, 톨게이트다.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소포체. 소포체는 단백질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도로다. 이동 통로, 수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공장이죠. 공장이다. 필요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147쪽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7쪽 간단하게 적어 보시고요. 우리가 배웠던 핵심 내용. 자, 세포의 기본 구조, 동물과 식물세포 기본 구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별표를 더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림과 함께. 그리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소기관의 역할들, 그리고 매우 중요했던 개념 중에 하나, 식물세포에만 있는 두 가지 기관들 꼭 한번 외워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학습지가 나가게 되면 문제를 풀 때 하나의 개념이 더 알고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배웠던 세포 소기관, 다른 소기관이 있지만 우리가 배운 것 안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세포 소기관들은 막으로 쌓여 있는 세포막 말고 다른 자체적인 미토콘드리아나
소포체, 골지체, 액포, 엽록체 이런 것들은 자신만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막으로 쌓여 있지 않은 기관은 어떤 것이냐?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옆에 한번 적어줄까요? 뭐가 없느냐? 막이 없다. 뒤에 문제 풀 때 아마 알고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리보솜만 우리가 배운 기관 중에 유일하게 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입자들이 그냥 덩어리져 있는 입자 형태의 기관이기 때문에 막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 건데요.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서 생명체는 무엇을 기본 단위로, 세포를 기본 단위로 생명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중요한 개념이었었죠.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을 써보자. 세포벽, 엽록체였습니다. 이 두 기관 꼭 중요하게 외워두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답을 찾았나요? 자, 기억. 세포의 생명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곳은 핵이다. 핵은 통제, 조절하는 곳이었죠. 맞습니다. 니은. 세포 소기관의 다양한 기능과 상호작용에 의해 생명 시스템이 유지된다. 맞죠?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 모두 있는 세포 소기관은 세포막,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다. 모두 있는 세포 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네요. 엽록체. 엽록체는 세포벽과 함께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거였죠. 그래서 디귿은 아니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배운 내용을 확인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물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면서 공부하시고 꼭 그림과 함께 보면서 개념을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별표침이 봤던 세포막이 어떻게 세포 내부와 외부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